안녕하세요. 리서치 페이퍼 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표절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표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절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패러프레이징,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예를 가지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절, 플레저리즘. 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음악, 노래 표절 많이 생각나시죠? 노래, 어떤 노래가 표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항상 또 그런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논문의 표절도 많은 이슈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을 심사를 하고 표절을 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표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써서 내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죠. 전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일부 한 부분만 베껴서 쓰는 그런 부분도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논문이라는 걸 보면요, 기존 연구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죠. 그것을 또 요약하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러면 이전 논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표절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표절이란 적절한 인용과 출처 표시가 없는 그러한 것을 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절이라고 얘기할 때는 출처 표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표절 문제죠. 여러분, 자기 표절은 내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썼던 부분을 그대로 복붙해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 붙이는 그러한 논문의 표절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표절 문제도 제일 요즘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논문을 했던 부분에서 2000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본인 논문을 인용하고 출처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을 피하는 방법, 즉 인용하고 출처 표시, 사이테이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논문이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인용 표시, 그거는 in text cit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본문 안에 인용하기. 그 다음에 end of text citation, 이거는 출처 표기. 그래서 brief information으로 본문 안에 써주고요. 인용할 때. 그리고 출처 표기는 어떠한 내용, 그 출판사 아니면은 저널 명 이름 등을 표시할 때는 출처 표시는 맨 마지막 페이지, 그 참고 문헌 리스트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플라저리즘을 피하는 방법은 인용과 출처 표시다. 알았죠? 그러면 그 인용할 때 쓰는 방법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citation 시그널 프레이즈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according to,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런 말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리포팅 버브를 쓰면서 저자 이름, 그 다음에 publication year, 이거를 써서 표시해 주면 되죠.
그거는 이제 citation signal phrase라고 우리가 말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 안 하고 계속 나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쓸 때, 그 문장 안에 그 인용이 간접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괄호로 표시하는 거. 네, parenthesis를 이용하면 됩니다. 뭐라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 출처 표기를 year of publication, 네, 그 출판 연도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references, 네, 그 출판 그 여러분이 참고 문헌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페이지를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APA 스타일은 references라고 참고 문헌 리스트 페이지 이름이 references라고 붙이고요. 어떤 다른 또 사이테이션에서는 bibliography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works cited 이런 제목으로 그 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이테이션 하는 방법 우리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 인용, 다이렉트 코테이션하고 그 인용을 하는 방법이랑,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서머라이징 하는 방법. 네. 보통 다이렉트 코테이션은 5개의 연속된 단어 이상이 주어질 때, 그 주어질 때, 그 이상을 쓸 때 코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더블로,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합니다.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괄호에다가 페이지 넘버를 꼭 넣어줘야 돼요. 이 방법이 아니면 대개는 많이 패러프레이징을 쓰는데, 서머라이징을 쓰는데, 그럴 때는 어떤 그 방법들이 있냐면 different structure를 사용한다든지 시노님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때 테크니컬 텀은 체인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5개, 5 consecutive words, 5개 단어가 연속적으로 들어가서는 똑같이 쓰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룰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parents frequently remark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mothers and fathers often say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parents를 풀어 쓰고 그 다음에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part of speech를 바꾸는 거예요. 품사를 바꿔주는 건데 그 단어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part of speech change 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단어 그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네, physically fit person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physically fitness 이런 명사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조금 더 모양이 다른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feels good을 produce good feelings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센텐스 스트럭처를 바꾸는 거. 보통 주어를 바꿔주면 쉬워요. 그래서 주어를 단수를 복수로 an individual is를 individuals are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we have to be responsible for ourselves 라고 하는 그 우리라는 표현을 그 내용에서 이제 citizen이 이제 맥락에 맞는 내용이 있을 텐데, citizen을 대신해서 themselves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런 point of view 관점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쓰이는 패시브로 쓰는 것,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방법, newspapers report storie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stories are reported by newspapers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전혀 표절에 걸리지 않고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존 연구 개관 이런 식으로 리터러처 리뷰를 쓰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기존 연구를 전부 다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록이에요. 앱스트랙트죠. 그 앱스트랙트를 패러프레이징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언제든 그 부분을 내 논문에다가 인용하고 출처 표기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예로 이 논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 중에 이제 파파도플루라는 저자가 쓴 Reading Time Studies of Second Language Ambiguity Resolution 이런 제목으로 Second Language Research 저널의 21권 2호 2005년에 이제 출판된 논문이죠. 이 논문의 초록을 일부 가져와 봤어요. 이 한번 논문의 초록을 잠깐 보시면요. This article provides a review of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ambiguity resolution strategies employed when processing a second language. 이렇게 첫 문장이 되어 있고요. The way second language learners parse the L2 input has not yet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Although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this area.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The exploration of the mechanisms L2 learners use to parse ambiguous constructions allows us to examine not only aspects of L2 acquisition that still remain obscure, but also the validity of existing theories of parsing.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된 초록의 첫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패러프레이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셨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네, 보시면 첫 번째 문장 This article를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우리 논문에는 인용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 사람 이름 파파도플루 2005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아티클이 뭔지 나중에 다시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쓸 때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을 해놓으시면은 인용과 함께 해놓으시면은 너무 편리하죠.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했냐면 reviews라는 동사를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provides a review라는 그 스트럭처를 그냥 단어 하나로 표현을 다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udies that have examined를 뭐로 바꿨어요? 네, investigated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the ambiguity resolution strategies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테크니컬 텀이에요. 그거는 패러프레이징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써준다. 그쵸? 그리고 employed라는 말 대신 used라고 쓰고 그 다음에 when processing a second language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보통 지금 테크니컬 텀은 건드리지 않는다. second language 이런 것도 테크니컬 텀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어순을 바꿨네요. 저를 올도저를 먼저 써준 거예요. 그래서 올도로 시작해서 there has recently been 이런 표현까지는 5단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네, 지금까지 이래왔다 하고 그 다음을 이제 고쳐주는 거죠. an increase in interest 이런 식으로 아까의 increasing interest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부분 L2 input을 뭐라고 바꿨냐면 L2 sentence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oroughly investigated를 fully examined 네, 보통 investigate, examine, explore 이런 동사는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할 수 있는 동사니까 많이 쓰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exploration을 뭐로 바꿨냐면 investigation 이런 식으로 바꿨죠. 네, 그것이 이제 allows us to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말했냐면 leads to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전혀 문맥의 내용에 손상이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그제민을 또 쉽게 뭐로 바꿀 수 있다 했죠? 네, investigate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still unknown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existing theories of parsing을 existing parsing theories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전혀 표절의 심사에 걸리지 않는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습니다. 꽤나 심플하죠.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노력을 하다 보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한 문단을. 그 문단 하나 집어넣으면 되게 훌륭한 리터러처 리뷰 한 단락이 구성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의 논문을 쓸 때 참고문헌 리스트 마지막 페이지에 꼭 이 논문을 이렇게 넣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내 그 텍스트 본문에 인용한 거는 반드시 참고문헌 리스트에다 넣어야 되고, 참고문헌 리스트에 있는 것은 반드시 또 본문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페어로 있어야 돼요. 앞에 본문에 있으면 인용했으면 뒤에 어떻다? 참고문헌 리스트에 넣는다. 참고문헌에 넣는데 앞에 본문에 인용을 안 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넣고 그 다음에 뒤에도 넣고, 그래서 항상 앞에 넣었으면은 뒤에 이 부분을 찾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뒤에 페이지, 본문 뒤에 페이지에 레퍼런스 리스트, 즉 참고문헌 페이지에다가 쌍으로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면은요, 금방 20페이지 논문 아니면은 100페이지 이상에 되는 학위 논문 금방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요, 표절이 무엇이고 표절을 피하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패러프레이징 스트래티지 조금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일들은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집에서 각자 해보시는 거예요. 아티클이 있고 그 아티클에 있는 그 초록,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논문 분야에 정말 중요한 페이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페이퍼의 초록을 한번 나의 언어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